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순당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지금 전 당기 의견 불일치 알림문이 뜨죠.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종속기업이던 팜에이트가 관계기업으로 연결이 해제되면서 뭐 이런 재무적인 실수를 이렇게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뭐 주요 내용만 보면 매출액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영업이익은 뭐 사실 비슷하고요.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재무적인 실수로 보여지고 핵심은 팜에이트라는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연결 해제되면서 아마 재무제표상 이런 오류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주식 그러니까 지분율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소기업이었을 때에도 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종소기업이었을 때도 지분율이 50% 이상은 아니었고 지금 유의미한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에 뭐 관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관계기업이라고 지금 연결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뭐 지분율이 뭐 특별히 낮아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 뒷부분이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요. 뭐 일단 기업의 이제 실적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 4, 5년도 손익계산서 보시면 21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이 지금 652억 원, 뭐 좀 23% 증가한 부분 확인되죠. 영업이익은 85억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8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215억 원, YY 15% 증가했죠. 기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 4, 5년도 뭐 뚜렷하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 특별히 이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뒷부분에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매출액은 2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5%나 증가했죠. 어느 정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19년도와 20년도인데요. 기업은 이제 20년도 변화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뭐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매출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19년, 20년 뭐 비슷한 수준인데 다소 이제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발생을 했죠. 마이너스 60억 원에서 플러스 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 갭 또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고요. 더불어서 21년 들어서면서 기업의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20년도의 기업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위에서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20년도 기업의 이제 주요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팜8라는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변했다. 연결 해제됐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수익률 보시게 되면 뭐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뭐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비용이 줄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19년도, 20년도 요 간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울기 차이가 제법 뭐 좀 잡히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도 보게 되면 19년, 20년도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죠. 하지만 2019년 586억 원이던 기업의 이제 총 매출 원가, 판관비를 합쳐서 비용이 20년도에는 483억 원으로 약 1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절감했죠. 즉 인건비를 포함한 광고비, 운반비,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비용 절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2019, 2020년 두 사업년도 모두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던 상황에서 이 비용 절감이라는 기업의 이제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극명하게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효율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해외 실적까지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 2021년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요. 지금 해외 매출 관련된 기업의 이제 판매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71억 원 잡혔었죠. 근데 2020년도에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증가했습니다. 79억 원 잡혔고요. 21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6억 원으로 20년 대비 크게 증가했죠. 보시게 되면 약 80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YY 46%나 해외 매출이 증가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도에는 2021년 원재료 가격이 상승분이 발생했죠. 2020년 대비 21년 원재료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뭐 바로 원가 상승에 따른 판매 평균 가격 ASP가 상승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업은 이제 가격 정가력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업의 가동률 보시면 현재 61.7%로 뭐 추가적인 캐파 증설 없이도 넉넉한 매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분간 앞으로 특별히 뭐 설비 증설이라든지 특별히 돈 들어갈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업이 이제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어떤 자산 비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뭐 자산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비중의 현금 비중이 많은지를 들여다보면 기업이 이제 어떤 곳에 어떤 구조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겠죠. 뭐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도 좋겠고 자산이 이제 부채냐 아니냐로 분류하는 것도 좋겠고요. 영업성이냐 아니냐도 분류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한번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21년 결산 기준으로 기업의 총 자산은 2,671억 원입니다. 이 중 기업 보시면 금융자산이죠.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658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25%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유형자산이 17%, 또 다음은 관계기업 투자가 약 15% 비중,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뭐 374억 원 순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자산 구조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국순당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순손실은 약 42억 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유동, 비유동, 단기손익 금융자산이 총 717억 원이었으니까요. 대략적인 평가손익 수익률은 5.8%로 계산이 되고요. 뭐 그렇게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받은 수익률, 그렇게 높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금 또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세부 내역은 기업이 이제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기업의 이제 공정가치 평가가 수준 2단계였기 때문에 뭐 일단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뭐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가격임을 감안해야 뭐 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세부 내역, 사모펀드의 비중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뭐 RCPS, CP 등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산 구성 중 25%의 비중으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금융자산 단기 손익인데 세부적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국순당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체 투자 금액의 4분의 1은 지금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한 성과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5.8%였죠. 수익률이 6% 이하로 잡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상장 주식, 뭐 사모펀드 등에 투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 투자한 타 기업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팜8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죠. 팜8의 이제 상장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순당이 보유한 주식이 23.9%입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21년 기준 54억 원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뭐 최초 장부가액이 약 22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뭐 나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팜8가 지금 뭐 상장에 성공을 한다면 뭐 국순당의 주가는 단기적 모멘텀을 뭐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국순당이 팜8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팜8 외에도 국순당은 VC죠.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조합 투자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 조합을 투자의 성과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함께 기업이 이제 이해하는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국순당의 관심이 이 팜8라는 기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팝업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농업사업, 스마트팜에 대한 신사업 기회를 어느 정도 구상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래도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결국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잘 지켜보면 기업의 이제 흐름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기업 투자자산 총 금액이 389억 원이었죠. 지금 지분법 손익 한번 살펴보면 21년 29억 원 잡혔죠. 단순 수익률로만 본다면 약 7.4%로 지분법 손익이 잡혔고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엔 좀 어렵겠죠. 지금 국순당 부채는 총 243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단기 차입금 일부 있고 3억 원 남짓이죠. 전체 부채 중 1% 비중이고요. 나머지는 영업부채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자산을 비영업, 영업성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업은 총 1,893억 원의 비영업 자산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차감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제 금융부채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리스 부채 정도만 있고요. 전체적인 기업의 금융부채는 12억 원 수준이고, 따라서 기업의 순 비영업 자산은 1,881억 원입니다. 기업은 이제 현금 부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기업의 시총 1,955억 원이었으니까요. 지금 기업의 순 비영업 자산 1,881억 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보유한 순현금 가치만으로도 지금의 시총을 충분히 커버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속해서 국순당 자본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총 자본이 2,428억 원이고요. 이 중 이익 잉여금이 87%입니다.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건실한 기업의 모습, 자본 구성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확인해 보지 않도록 상당히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겠죠. 10%, 619%로 재무 안정성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지금 이제 더 살펴볼 부분은 기업의 이제 밸류인데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금융자산, 단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투자 내역 중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남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익률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업이 투자한 곳이 이런 기업의 본연의 영업 가치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추후에는 금융자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그렇게 좀 가치 있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모펀드의 특성상 여러 가지 투자 손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업의 이제 실질 본 영업과는 무관한 오로지 투자 수익률에 따른 금융자산 구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지는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기업은 비영업자산, 그 다음에 관계기업 플러스 금융자산이었죠. 등의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보다 높은 순이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률은 13%였고요. 순이익률은 33%였죠.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은 이제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없고요. 이 말은 ROE, ROA가 비슷한 수준에서 잡힐 거라는 얘기죠. 기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1년 영업이익 85억 원이었고, 관계기업 투자 등으로 약 13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으니까요. 지금 영업 본질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몇 년 전 종속으로 연결되었던 팜8가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팜8는 종속으로 연결되었던 시절에도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배력을 인정받아 종속으로 연결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합쳐서 보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관계기업 투자 이익이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잡혀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이제 유사 경쟁 기업으로는 보혜양조, 진로 발효, 국순당,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등이 있고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는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인 밸류를 비교해 보려면 각각의 기업을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기업의 가치가 현재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기업의 이제 국순당 기업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보면 금융자산의 구성 중 사모펀드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이제 관계기업에서는 VC죠. 벤처캐피탈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즉 기업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의 세부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시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시적인 부분은 관계기업 중에 파메이트 투자 부분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상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렇긴 한데 관계기업 중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본진의 성과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기업의 매출의 상당 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파격적인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2, 3년 전에 단행했던 비용 절감에 대한 효율성은 뚜렷하게 개선돼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제 밸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고 종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 본질에 대한 수익성이죠. 뭐 흔히 이제 막걸리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기업의 이제 영업성 자산이 778억 원이었으니까요. 기업 플러스 기업이 이제 금융자산입니다. 사모펀드 등 금융자산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717억 원 정도 됐고요. 관계기업으로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의 이제 가치가 자산이 38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뭐 나머지가 이제 현금과 뭐 투자부동산 등등이고요. 결국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제 성장 여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벤처캐피탈의 실적, 사모펀드의 성과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 정보를 기업이 이제 제공할 리가 없죠. 다만 이제 드러난 실적, 수익률만을 추정해서 역으로 단순 계산해 봐야 되는데 뭐 지난 3, 4, 5년도 꾸준히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양호하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엿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제 보유 자산 대비 저평가된 시총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막걸리 제품 등 성장세는 뭐 매력적으로 폭발적이지는 않다. 뭐 성장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최근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사모펀드라든지 벤처캐피탈의 투자 실적도 어느 정도 평이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약 13%였죠. 21년 결산 기준. 그다음에 금융자산, 당기순이익에 대한 뭐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었긴 하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대략 5.8%였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투자, 뭐 조합 투자 등을 합산한 관계기업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약 7.4%였고요. 물론 장부상 뭐 이런 뭐 실적이고 지분법으로 계산된 실적이긴 하지만 뭐 현재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한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업 이익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기업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국순당은 셀트리온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지분가치 평가 차익의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투자 대박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죠.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사실 관계기업 지분가치로 본 기업의 밸류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뭐 투자자마다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잠깐 기업의 밸류에 기대감을 받아 뭐 주가의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이 이제 본 사업과 시너지가 없다면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정도 일회성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뭐 그런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다소 할인된 그런 가치로 말이죠.
어찌됐든 국순당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지 자산의 이제 구성이나 비중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세 가지 지금 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막걸리 등 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업 본질의 수익성,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한 부분, 관계기업의 벤처 캐피탈 투자한 부분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은 실적을 뭐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전반적인 자산 가치보다 시총이 저평가된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밸류 전반에 받고 있는 기업의 본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연관성이 조금 잡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순당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